안녕하세요. GT영재센터 안성민 선생님입니다. 다들 집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나 모르겠다. KMO가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남았으니까 다들 이제 오랫동안 준비를 했던 거라 잘 보기 위해서 열심히들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지금 시간표 문제상 온라인 수업으로 들어서면서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수업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이널 기간에 원래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따로 준비를 했던 문제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이왕 집에서 공부하는 거 편하게 집에서 영상 보면서 문제도 풀어보고 풀이 보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 이제 이런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분량은 한 20문제 정도 돼서 총 한 4번에서 5번 정도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에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일단 오늘 첫 회부터 선생님이 저번에 KJMO 풀이 올렸을 때처럼 뭐 지금 친구들은 안 본 친구들 많이 있겠죠. KJMO였으니까 문제 풀이 전에 이제 문제를 먼저 띄워주고 그러고 나서 바로 풀이로 연결이 될 거니까 문제 화면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은 멈춰서 직접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일단은 난이도는 우리가 평소에 풀던 거보다는 조금 더 높은 걸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뭐 내가 너무 못 풀겠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또한 너무 막 이 문제를 풀려고 잘 안 풀리는데 한 문제 가지고 막 20분, 30분 이렇게 고민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짧게는 8분에서 12분 정도, 그러니까 10분 내외 정도로 답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넘겨서 풀이를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시간을 최대한 아껴서 일주일을 잘 써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풀이를 해보도록 하죠. 자, 답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답은 30입니다. 30. 자, 이 문제는 조건으로 나와 있는 20A 플러스 21B, 그 다음에 21A 마이너스 20B, 이게 오른쪽에 있는 식처럼 나와 있는데 문자가 2개가 있고 식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장 먼저 이걸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A 값이 뭔지 B 값이 뭔지 특정한 다음에 그걸 집어넣어서 답을 구해야지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 이 문제는.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고 싶게끔 만들어진 거고요. 그런데 약간 요렇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여러분들이 시도를 했을 거고, 시도를 했는데 생각처럼 안 돼서 좀 당황도 했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럴 때 요런 풀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구하는데 a, b를 각각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식을 어떻게 변형을 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이 식 자체를 찾아낸 다음에 그 값을 구하는 건 어떨까? 그런 근거는 일단 조건식의 분모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이미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얘들을 활용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돼. 좀 경시 공부를 오래 했던 학생들은 왼쪽에 있는 조건식을 보고 바로 이게 떠올랐을 수도 있어. A랑 B 중복해서 쓰겠습니다. 일단 공식이니까 AX 플러스 BY하고 BX 마이너스 AY가 있을 때, 문제에서 이런 게 조건으로 나왔을 때는 이걸 제곱해서 더해보면 돼요. 제곱해서 더해보면 전개했을 때 어차피 가운데 있는 항이 2abxy 마이너스 2abxy가 나올 거니까 소거되는 거는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지, 그지? 그러고 나서 그 나온 결과를 a제곱 x제곱, 뒤에서는 a제곱 y제곱, 또 앞에서 b제곱 y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이렇게 나올 거니까 얘를 인수분해한 결과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생각보다 활용도가 되게 넓어요. 또한 이게 항이 2개가 아니라 여러 개일 경우에도 라그랑주 항등식이다 라는 이론으로서 배우긴 하는데, 사실 항 2개가 넘어서는 3개, 4개일 경우는 KMO 1차에서는 크게 다루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좀 학년이 차고 난 뒤에 그거는
뭐 일반화나 이런 건 수업 때 다뤄보기로 하고요. 항 2개짜리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암기해서 사용할 수 있을 땐 바로 써먹었으면 좋겠어. 자, 그럼 일단 이것 때문에 20a 플러스 21b의 제곱하고 21a 마이너스 20b의 제곱을 더해주면 공식 때문에 20의 제곱 더하기 21의 제곱하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나오잖아. 우리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20제곱 더하기 21의 제곱이 계산을 해주시면 841이 나옵니다. 따라서 841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얘가 지금 조건식을 각각 제곱해서 더해준 거지. 그럼 여기 있는 우변도 제곱을 해서 더해줘야지 라고 하면 분모가 이미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제곱으로 똑같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제곱으로 똑같고 분자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고 나면 a제곱이랑 b제곱이 문제 조건에서 0이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절대 0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 둘이 약분이 가능해지고요.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하필 또 841이 29의 제곱수일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둘이 자리 넘겨서 루트 씌웠다. 근데 실수니까 양수다 생각해주면 29분의 1이 나오고 얘가 n분의 n이면 답은 30이 나온다 라는 겁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뭐 계산을 어느 정도 잘 하는 학생들이니까 조금의 시간을 투자를 하면 답을 찾을 수가 있는 문제였을 거예요. 답을 찾을 수가 있는 문제였을 거예요. 이게 P랑 Q가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고 그 자연수를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그 결과도 자연수가 되게끔 해라 라는 문제인데 우리 친구들 숫자 집어넣기 잘하잖아. 그지? 그렇게 해주면 풀릴 수 있습니다. 네. 뭐 답 자체가 P나 Q가 되게 엄청 엄청나게 큰 숫자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1, 2 이런 건 아닙니다. 자, 정답은 P가 9고 Q가 15가 나오면서 두 수의 합이 24가 나왔으면 정답입니다. 24. 일단 이 문제를 선생님이 풀 때 어디에 집중을 했냐면 P보다 Q가 크다. P보다 Q가 크다. 이걸 이용을 해줬어. 그럼 생각을 해봐. 얘네가 분수꼴인데 PQ가 지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얘들 둘의 크기 관계를 이용해서 뭐 어떤 부등식을 세워서 풀 거면 P보다 Q가 크다라는 걸 이용해서 뭘 잡아줄 때 Q를 P로 혹은 P를 Q로 만드는 식을 쓸 거야. 그럼 봐봐. 만약에 Q 대신에 P가 들어갔다 그러면 얘는 우리 자주 하는 그 heart 하셨을 때 뭐 이렇게 나오죠. 그죠? 맞냐? 그러니까 이 덩어리가 2보다 작다라는 식만 만들어줄 수 있으면 2보다 작은 자연수는 1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걸 활용해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Q분의 2P-3 지금 조건 2개 중에 요거 하나 있죠. 그죠? 근데 Q보다 더 작은 분모가 들어가 버리면 얘보다 더 작은 분모가 들어가 버리면 그럼 분모가 작아졌으니까 전체 값은 더 커지겠죠. 그죠? 맞나? 그 다음에 얘를 보면은 누가 봐도 2 플러스 2 마이너스 P분의 3인데 P의 자연수가 들어갈 거니까 얘는 2보다도 작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 식이 자연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보다 작다라 그랬으니까 2P-3이 Q랑 같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조건을 하나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 P보다 Q가 크다 그랬지. 근데 Q가 이거잖아.
자, 그럼 P라는 문자 자체의 범위를 여기서 얻을 수가 있게 되죠. P는 3보다 큰 자연수다. 요런 사실도 알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저기서 사용 안 하네. P분의 2Q-3 이거 있잖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P 값을 찾아주려고 하는 건데 Q가 여기서 보면 2P-3이라고 했으니까 P분의 4P-9식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4-P분의 9라고 했는데 얘가 자연수여야 되잖아. 맞나? 그때 P 값은 당연히 9의 약수가 나와야 되고요. 자, 그럼 9의 약수가 나왔는데 P가 3보다 크다 그랬죠. 3보다 큰 9의 약수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P는 9 하나밖에 없고요. 9가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집어넣어주면은 Q 값이 15가 바로 나옵니다. P 플러스 Q의 값은 24가 되는 거죠. 네,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정답은 최대값이 13분의 6이 나와서 19가 되거든요. 학생들이 이 문제를 되게 쉽게 맞춘 학생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일단 지금 조건으로 나와 있는 게 13개의 실수인데 얘네를 더해서 0이 된다는 거는 양수인 숫자들과 음수인 숫자들 혹은 또 0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맞죠?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로 이제 개수를 가를 거예요. 그러니까 xi를 여기 있는 i는 1, 2, 13번까지 있겠지, 그지? 얘를 A1, A2, A3, AP? 그러니까 여기 있는 A는 A 무슨 글자 쓸까? AK는 0 이상이다.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 B1, B2, BQ 그 다음 BK도 0 이상으로 잡아줄 거야. 그래서 선생님 누구는 양수고 누구는 음수고 뭐 그렇게 나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네한테 마이너스를 붙여줄 거예요. 이해됐나? 일단 A 값들하고 B 값들은 전부 다 양수인 거는 고정인데 거기에서 얘네 둘이 이제 미리 이렇게 부호를 잡아줘서 나누어 놓을 거야. 그러면은 만약에 뭐 X5번이 마이너스 B일 수도 있고 X3번이 A2번일 수도 있고 막 그런 거지. 그럼 얘네를 다 더해주면은 0이 된다. 뭐 이거는 쉽게 가정을 해줄 수 있겠고 또 하나 뭐 굳이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P 플러스 Q, P의 개수, Q의 개수는 당연히 13이 되겠죠. 자, 선생님 이렇게 나눠놨다. 자, 그러면 자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뭐가 되겠냐? 얘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P까지 더한 거에서 마이너스 B1, 마이너스 B2, 마이너스 BQ까지 해주면 0이 되잖아. 맞지? 그럼 얘는 반면에 절대값 씌웠기 때문에 원래 양수인 A들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주고 AP 그 다음에 B들은 여기 마이너스 붙어있는 걸 날려줘야 양수가 되지. B1 더하기 B2 더하기 BQ가 1이 된다 이거. 그럼 얘들 둘을 이용해주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연립방정식처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얘들 둘을 더해주면은 B 값들이 다 날아가고 A 값이 2개씩 남는데 1이지. 즉 A1 더하기 A2 더하기 시그마 안 쓰겠습니다. AP가 2분의 1이고 B1 더하기 B2 더하기 BQ도 2분의 1이다. 이런 거 알 수 있게 돼요.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최종적으로 구해줘야 되는 1분의 X1
2분의 x2 13분의 x 13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지 그지 절대값에. 그럼 얘를 일단 없애놓은 상태에서 지금 이 위에 A들도 들어있고 B들도 들어있는 거잖아. 그럼 이 값이 가급적이면 컸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저기 A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분모가 작아져야 전체 값이 더 커지죠. 맞죠? 양수니까 그냥. 그래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자, 분모가 없는 상태의 A들보다는 얘가 더 당연히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죠. 물론 같다고 한 이유는 0일 수도 있으니까 등호가 붙는 거고. 그 다음에 B들은 음수잖아.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B1, B2, BQ. 근데 전체 값이 커지기 위해서 이게 마이너스니까 음수인 뒷부분은 절대값이 작아져야 되는 게 맞지. 그럼 가급적이면 뭐야? 분모가 여기 있는 것처럼 13인 경우 13분의 1인 경우 이때가 최대값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값이 우리가 2분의 1인 걸 알았기 때문에 계산을 해주시면은 13분의 6이 나오는 거야. (2분의 1을) 집어넣어 주면은 자 마찬가지로 1분의 x1 2분의 x2 13분의 x 13의 최소값을 한번 알아보자 라고 해줘도요 작아져야 되니까 양수인 A1 더하기 A2 더하기 AP가 작아야 되니까 얘가 분모가 13일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B1 더하기 B2 더하기 BQ는 분모가 1일 때 그때 값이 가장 작다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도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3분의 6이 돼요. 그래서 우리 준식의 절대값 씌워놓은 거 이거의 최대값은 13분의 6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죠. 자, 네 번째 문제. 뭐 오늘 여러분한테 주는 문제들 중에선 가장 난이도가 높은 거기 때문에 조금 곤혹스러울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뭐 단순 노가다로 풀리는 문제도 아니었을 거고요. 일단 답은 17분의 16이 최대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33이 답입니다. 33. 맞춘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네. 맞춘 학생들은 저한테 선생님 좀 맞췄어요. 4번 맞췄어요. 이렇게 카톡을 하시면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축하의 마음을 품어 보겠습니다. 뭐 저 맞췄는데 선물 주세요 이런 거 안 됩니다. 코로나 걸려요. 만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얘를 딱 보고 나서 뭐 가급적이면 값이 커야 되죠. 오늘 요거랑 비슷한 문제들을 좀 풀었죠. 그죠? 아까 두 번째 문제에서도 그걸 할 때 x가 잠시만요. 제가 문제를 잘못 적었어요. x가 q분의 p일 때 뭐 얘들 둘이 서로 소고 분모 0 아니고 이런 거 안 쓰겠습니다.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x가 이 범위 속에 있는 무리수를 집어넣으면 그 자체로 나와요. 항등함수인데 유리수가 될 때는 분자에 1을 더한 상태로 값이 나온다 라는 게 이 함수의 특성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 사이에 있는 숫자 중에 뭐 아무거나 하나 암산하려니까 생각 안 나요. 그냥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최대값을 구해라. 그래서 일단 답도 유리수기 때문에 x값도 유리수라는 거 정도는 뭐 누구나 알 수 있으니까. 그럼 p랑 q의 범위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q분의 p가 8분의 7보다 크고 9분의 8보다 작잖아요. 맞아요. 왜 이렇게 됩니까? 이 값이 x니까. 자, 그럼 왼쪽에 있는 부등식만 딱 봤을 때
7Q 8P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부등식만 보셨을 때 9P 8Q 이렇게 나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여기서 재미는 없어요. 예. P랑 Q가 자연수잖아요. 맞아요. P랑 Q가 자연수입니다. 그래서 8P 마이너스 7Q 해주시면 얘가 1 이상이어야 돼요. 8Q 마이너스 9P 해주셔도 1 이상이어야 되겠죠. 그러고 나면 얘들 둘을 이용해서 P랑 Q의 범위를 각각 구할 수가 있게 돼. 뭘 이용할 거냐? 어차피 Q가 양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P랑 Q랑 둘 다 양수잖아요. 자연수니까. 그래서 가관법 사용할 거예요. 그냥 되게 단순하게. 예를 들어 내가 Q를 소거해야지 그러면 위에 거에다 8 곱해주고 밑에 거에다 7 곱해서 더해줄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P 소거해야지 그러면 위에 거에다 9 곱하고 밑에 거에다 8 곱해서 더해줄 거예요. 그래주면은 얘들 둘이 연립해서 나오는 P 값과 Q 값의 각각의 범위가 나와요. 그걸 계산해주면 15랑 17 이렇게 PQ 각각의 범위가 나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최대값이 분수로 나온다라는 거는 어쨌든 뭐 무리수가 들어갔을 때는 아니라는 거지. 물론 엄밀히 그게 아닐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혀주세요. 그건 나중에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fx가 f 뭐냐? q분의 p인 경우를 볼 거예요. 얘가 q분의 p 플러스 1이지요. 맞요? 그리고 여기에서 선생님이 q를 소거를 할 거예요. 어떻게 소거할 거냐면은 요거 이용할 겁니다. 요거 여기에서 보면 q를 소거하는 방법이 q가 8분의 9p 플러스 1이거든. q가 8분의 9p 플러스 1 이상이거든요. 맞죠?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지금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잖아. 최대값을 구하니까 분모가 작아져야 전체값이 커진다. 우리 오늘 계속하고 있습니다. 분모가 작아져야 전체값이 커진다. 그래서 최대값은 9p 플러스 1 나누기 8분의 p 플러스 1이에요. 번분수죠. 분모 분자에다가 8을 곱해주시면 9p 플러스 1분의 8p 플러스 8까지 나와요. 자, 너무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따라서 fx의 최대값이 9p 플러스 1분의 8p 플러스 8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분자에서 p 값을 소거를 해주시면 유리함수라고 생각을 해주고 수정을 해주시면 되죠. 9분의 8 더하기 9p 플러스 1분의 9분의 64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좀 약간 억지 같겠지만 지금 최대한 이제 분모에만 p가 남아있는 형태로 바꿔주려고 그랬어. 자, 그럼 다 됐지. 뭔 소릴까? 이게 커지고 싶으니까 분모가 작아져야 되죠. 그럼 p가 가장 작을 땐 누구라고 아까 구해놨는데 15라고 구해놨잖아요. 따라서 p가 15일 때 여기다가 p에다가 15를 집어넣고 계산을 하시면 계산을 직접 해주시면은 자, p가 fx의 최대값이 17분의 16이 나옵니다. 오케이? p가 15일 때. 그리고요, 이거 p가 15니까 q는 당연히 17일 수밖에 없는 거 바로 나오죠, 그죠? q분의 p 플러스 1이니까. 네.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아까 전에
제가 언급하고 넘어갔던 거. 선생님 무리수일 때는 왜 이거보다 더 큰 값이 안 나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fx가 x가 let x 무리수 fx는 x. 근데 이 문제에서 x가 9분의 8보단 작으. 그런데 17분의 16을 비교해주면 이게 더 커. 됐나? 그래서 어쨌든 무리수를 집어서 나온 결과는 얘보다 클 수가 없어서 얘가 최대값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게 이 문제입니다. 조금 어려웠죠, 그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되게 힘들지?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들 각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학원에 나오면 뭐 그나마 선생님이 요즘 그 꼬맹이반 들어가면서 거기 친구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작 오랜 시간 같이 했던 우리 2, 3학년 친구들하고는 얘기를 많이 못한 것 같아서 걱정도 되고 그렇다. G3K 잘 있냐? 우리 민우, 영재, 그 유래, 말 안 듣는 현웅이까지 뭐 한 명 한 명 이름 말 안 해도 선생님이 엄청 다들 보고 싶어 한다는 거 알지요? 예, 막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 그냥 주말에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2학년들 한번 3학년들 한번 그냥 몰래 불러다가 막 그냥 카페에서 맛있는 거 사주고 뭐 이렇게 공부도 좀 가르쳐주고 해볼까 했는데 진짜 위험한 것 같아 지금은. 진짜 그러니까 진짜 한 명이라도 아프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다들 각자 알아서 조심 잘해줬으면 좋겠고, 집에 있다고 깝깝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또한 게을러지지 말고. 게으른 게 가장 위험한 거다. 지금 일주일 남은 KMO 제대로 한번 해서 뭐 결과가 상으로 참 아쉽게도 안 나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뭔가 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받자라고 그냥 우리 안에서 목표로 삼고 가자. 그리고 G3K는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좀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계속 우리 지금 수업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에 최선을 다해주면 돼. 그리고 여러분 지금 입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걸 스스로가 자각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막 뭐 학교 언제 가 이러고 그냥 편하게 마음 놓고 있을 시간은 없어. 그렇게까지는 안 돼. 그러니까 다들 마음 단단히 먹고 지금 이 시기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선생님 수업 볼 수 있게 최대한 준비 열심히 할 테니까 다들 열심히 하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이.